반갑습니다. 스네코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4일 그리고 현재 시각은 오후 10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하루 좀 쉬었습니다. 네, 새로 산 컴퓨터가 지금 계속해서 좀 말썽을 피우고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은 점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가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조금은 힘을 낼 줄 알았는데 역시나 추세는 다시 한번 이탈선의 모습으로 전향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느낌으로 42K를 깨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이제 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비트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떤 추세가 확실하게 전향될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흔적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알트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요 알트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비트의 움직임 대비 알트의 수급률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비트가 주도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비트는 비트대로 가고 있고 이더는 또 이더대로 가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펌핑 들어오는 코인들은 일정량의 거래량도 조금씩 터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혼란스러운 구간을 구독자분들이 겪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왜 좀 매수 관점보다는 비트의 움직임을 그냥 눈여겨 보시기만 했으면 좋겠냐면, 결국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배분에 대한 이해도가 첫 번째로 필요한 구간입니다. 거래량 없이는 오를 수 없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단기 추세에서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는 느낌으로 아래꼬리 수급이 나온 구간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결국엔 이 위에서는 물량을 잡을 필요가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영상을 꾸준하게 좀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차트 이해할 때 캔들들이 이렇게 꽉꽉 차면서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조금 어설픈 모양으로 캔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오히려 이런 캔들일 때는 줄어들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 캔들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꼬리를 노출시켰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단기 추세에서 지금 매수 타점을 놓친 구간부터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전체적인 추세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위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눈앞에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에 아래 꼬리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갑작스럽게 수급 먹고서 차트의 꼬리가 길게 뽑아졌다. 여기를 사실상 놓쳤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캔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바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가 기준으로 캔들 위치 확인하고 수급이 터진 이전의 흐름보다 갑작스럽게 터져 오르는 거래량 보고서는 무조건 그 구간에서 믿거나 말거나 타점 잡아야 최소한 단기 수익 매물대를 집을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실제로 물량을 터치를 해버리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매물대가 다시 한번 노출됐을 뿐, 다시 한번 요 장대 음봉파동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실수하신 경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V자가 역으로 맞고 떨어지는 역배열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차트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요 꼬리의 수급 자리까지 차트가 쭉 빠져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시 한번 노출시킨 다음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트는 현재 구간에서 노출되지 말아야 될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추세에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파동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던 흐름처럼 나오는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매도량이 집중되는 모습세 때문에 결국에는 하방으로 뚫고 내려갔었고, 그 밑에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결국에는요,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배열선이 상당 기간 매도 쪽으로 집중되고 또다시 배열선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구간에서 매도량이 증가하고 또다시 한번 배열 구간이 노출된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탈되면서 매도량이 이번 주 주말 장세에 이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초반 이 꼬리를 다시 한번 메꾸는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주봉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전체적인 추세 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만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봉 타점 잡으시면서 현재 추세 라인을 그으시는 구간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요 최근에 2주 동안에 노출된 요 두 개의 캔들은 이탈선에서 하방으로 이탈된 물량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추세선을 이탈하는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매수 관점보다는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의 스윙 매매 외에는 내가 여기서 물량 짚고 여기서 올라가기만을 기도하는 매매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 실제로 단기 파동선에서 우리가 많이 겪어보진 못했었지만 이미 첫 번째 한번 노출됐었던 구간의 모습은 틀립니다. 이미 이 구간하고는 느낌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두 번째 느낌하고도 상당히 비슷할 걸로 보이는 구간에서 힘을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대해 우리가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이런 느낌의 조정파동이나 이런 느낌의 조정파동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기 추세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요, 딱 이런 느낌의 캔들의 움직임들이 노출되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우선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하락이 지금 계단식으로 눌러서 내려오는 추세라면 기본적으로 그 구간에서 한 번쯤은 힘을 내면서 반등세를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매수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급이 밀리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비 오는 날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것처럼 반등세가 나오는 수급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스윙대 매물들이 잠시 반짝은하지만 그 꿈틀의 느낌이 나오는 거래량은 없어요. 그만큼 현재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되실 겁니다. 비트 추세에 맞춰서 나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비트에만 맞춰서 매수를 하고 있는 관점인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요, 현실적으로 매물대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노출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드렸었죠. 43.8K가 안착 못하면 결국에는 이탈선의 1차 지지라인은 41.5K까지 수급 배분 자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아랫꼬리 이후에 노출됐던 하락 패턴은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그 바닥 트라이를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봉으로 넘어가서 비트 추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는 어떤 구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맞아요. 추세 라인은 전형적으로 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정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보이고 있는 요 노란색의 매물대들은 뭐다? 추세 이탈선에 발생되고 있는 매물대다. 근데 뭐 어떤 현상? 맞아요. 올라가는 척하다가 계단식으로 물량을 빼고 있는 구간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선의 공포감은 있지만 반대로 배열선의 위치는 아직까지 버텨볼 만하다. 그래서 최근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1차 구간과 2차 구간, 어쨌든 작년 3분기, 4분기가 넘어오는 패턴에서 노출됐었던 그 구간에서 잠시 꿈틀하는 차트를 보여줬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위아래로 무빙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여기서 이렇게 꿈틀대는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냉정하게 차트 구간을 보면요, 4시간 차트까지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물권 박스가 이런 식으로 단기 박스권의 저항선을 노출을 시켰고, 캔들 갭 사이를 기준으로 꼬리가 아니라 캔들이 노출됐었던 하방에 놓쳐진 요 매물 박스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결국에는요, 단기 추세에서 고점은 44.7K, 44.7 노출을 시켰고요. 실제로 두 번째 고점 트라이가 44.8에서 노출이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하방 채널에서 노출되고 있는 가격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40.8K가 계속해서 꼬리 한 번, 두 번, 세 번째 터치를 했죠. 그러면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건 어떤 투자 관점의 추천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는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바닥에서 뭐를 노출해야 된다? 지지선을 받고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 저항선은 크게 한 번,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를 트라이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맞고 강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바에는 여기서 그냥 나는 매수하고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관점보다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는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무빙이 맞고 떨어진 자리의 지지층은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상당히 자주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방에서 추세가 전향되는 구간의 노출은 상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나오지만 바닥권에서 이탈선의 지지라인을 노출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노출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하방 채널을 테스트하느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방 채널의 매수를 관점보다는 밑에서 지지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파동에 나오는 구간 역시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금 포지션 갖고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4.8K 여기서 이제 노출됐죠.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상단 매물대가 존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추세 라인의 이탈 매물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요. 긴 꼬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캔들이 부딪혔었던 위치의 바닥들을 테스트 구간으로 몇 번, 총 3번째.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지금 확실히 바닥에서 터치하고 있는 지지선 매매 구간이 훨씬 더 테스팅을 자주 겪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무조건 한번 맞고 다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반등세에 너무 현혹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매수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같은 추세에서는 확실한 방향성을 정해놓고 매매하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에 부합된 내용이지만 저라면 그럴 것 같다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방 채널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머릿속에 여유를 두고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상방 채널에서 계속 여기서 전향돼서 왠지 45K 뚫고 올라가 버릴 것 같아 라는 관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알트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추세라는 것이 전향될 때의 흐름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에 부합된 그 차트의 흐름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한 발짝 멀리서 내가 설정해 놓은 매물박스권의 움직임 그 안에서 확실한 타점 구간을 1차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매매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는 상방 채널의 추세 전환 구간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하방에 눌림이 발생되고 있는 하락 추세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